인문학은 여러분, 인간이 살아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살아온 무늬를 왜 공부하냐면 앞으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기 위해서. 나는 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요거 딱 10쪽, 오늘 요거 들고 나온 책 요 10쪽은 무조건 내리기 전에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이 10쪽을 막 읽으니까 집중이 되고 독서에 대해서 어떤 그 습관이 돼가지고 책을 잘 읽게 되고 책하고 점점 친해지는 거죠. 계속 느리게 흘러가는 그 경험이 아니고는 임계점이 뚫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책밖에 없습니다. 개그맨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요식업으로 성공을 하고 또 책을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었던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책이거든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발전을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 식당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네, 오늘은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제 삶에 제가 이렇게 40살 때부터 지금 51살까지 단 1초도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고 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지금도 뭐 1년에 10몇 억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또 제가 개그맨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요식업으로 성공을 하고 또 책을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었던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책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개그맨 시험 볼 때도 이시영 박사님의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에피소드를 제가 개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우리는 사실 모방 후의 재창조 이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시영 박사님의 배짱으로 삽시다에 있는 책의 내용을 살짝 변형해가지고 제 스타일로 만들어서 KBS 대학개그제에서 금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그맨이 됐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책을 많이 읽으면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이 없으면 책이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글 쓰는 게 사실 처음부터 난 글 쓰는 게 좋아하는 어떤 천재 작가들이 있긴 있지만 저 같은 후발주자들은 그 책을 좀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출판사에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개그맨으로서 아마 개그맨이라는 한 가지 직업으로 지금 아마 계속 살고 있을 거고 그게 뭐 어디가 나은지 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낸 지금 저의 삶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강의 3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요. 일단 돈하고 제가 관련 지어 볼게요. 여러분 책을 읽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죠. 인문학이 우리 나이 때는 이 문자를 배웁니다. 한문 시간 첫째 시간에 배워요. 글월문 이렇게. 근데 이걸 옥편에 찾아보면 3번째인가에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 문이. 인문학은 여러분 인간이 살아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살아온 무늬를 왜 공부하냐면 앞으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기 위해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안다는 거는 앞으로 트렌드를 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왜 내가 애플을 만들 때 인문학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들이 요런 거를 요 시점에 만들어 놓으면 좋아할 거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근데 너무 앞서서 알아가지고 한번 쫓겨났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만들었죠.
제 메밀국수 집도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건강과 고령화와 온난화와 코로나를 예측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트렌드, 흐름 이런 거를 제가 그전에는 저도 감자탕집하고 이런 거 망했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 아 여기가 몫이 좋대. 야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많대. 여기 옛날부터 장사 잘했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을 해봐라. 젊었을 때 실패하는 거 괜찮죠. 그래서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지만 젊었을 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40살 넘어 정도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또는 아니면 은퇴 후에 어떤 내가 퇴직금 가지고 한번 뭔가를 빵 차렸는데 여기서 팍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삶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 책을 읽으면 사유의 시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읽는다는 거는 책을 읽어서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면 높은 곳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랑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카메라 잡고 계신 우리 선생님이랑 만약에 둘이서 식당을 같이 오픈한다고 해봐요.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백종원 아저씨가 성공할 것 같죠? 왜? 백종원 아저씨의 음식에 대한 사유의 시선이 우리 카메라 감독님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모든 어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내가 실제 경험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저처럼 감자탕집 해서 막 막말로 말아먹고 닭가슴살 해서 말아먹고 저도 경험을 통해서만 알다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거를 안 해도 여러분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요식업과 관련된 이런 쪽의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시기에 사유의 시선이 생겼냐면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산하려 하지 않아도 평일, 주말, 저녁 뭐 이럴 때 몇 번만 가보면 아 여기는 뭐 제가 먹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는 이거 먹는데 한 15분 걸리고 테이블이 7개고 직원이 보니까 한 3명 이내 그러면 이 메뉴는 먹는데 한 15분 걸리니까 점심시간 2시간 저녁 뭐 하면 몇 바퀴 도니까 여기 월세가 대충 250만 원 정도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말로도 계산 안 해. 그냥 한 끼 이렇게 먹다 보면 아 이분은 내가 평일 주말 낮에 저녁에 한 4번 정도만 갔다 보면 그 주인이 1년에 얼마 벌겠다를 진짜 세금 얼마 내는 것까지 거의 비슷하게 맞춥니다. 이거는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 책을 읽으면 그렇게 돼요. 사유의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 덤비는 거하고 이 사유의 시선을 높여서 제가 몸값 얘기할 때 몸값을 어떻게 높여 얘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연봉이 4천만 원이라는 거는 내가 4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의 높이가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벌려면 더 벌 수 있고 더 벌고 싶잖아. 그런데 안 벌리는 이유는 내 사유의 시선이 4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버는 사람은 100억의 사유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인가를 다 100억을 벌라는 게 아니고 나는 아 내가 좀 더 부족하구나 하면 최소한 내가 4천만 원짜리에서 그러면 6천만 원짜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임계점을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임계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임계점이 결국은 좋아. 내가 평사원이었다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면 4천만 원이어서 6천만 원 될 텐데 그 과정이 너무 길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어요.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사유의 시선은 여기구나. 이게 제가 말한 그런 실패의 경험 아니면 세상에 계속 느리게 흘러가는 그 경험이 아니고는 임계점이 뚫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 이 생각에 임계점을 뚫어야 제가 그게 뚫리는 순간에 제가 여러분 개그맨 하다가 물론 뭐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출판사가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 어떤 기획적으로 어떤 함께 어떤 책을 출간한 그런 거 말고 저는 진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고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를 쓰게 돼가지고 책을 출간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런 거를 제가 책을 안 읽었다면 어떻게 제가 하게 됐겠냐고요. 저는 책을 통해서 사실 저는 책으로만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1억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인세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인세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책을 출간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의뢰가 들어오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1억 가까운 돈을 제가 만약에 책을 안 읽었으면 전혀 제 삶에 생기지 않을 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 돈과 연결해서 일단 얘기를 드렸는데, 책을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사유의 시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사유의 시선을 어떻게 높이냐면, 왜 책을 읽으면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냐면, 여러분, 우리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은, 여러분 핸드폰 보다가 처음에 난 뭐를 검색해 봐야지, 아니면 나는 스포츠, 어제 뭐 누가 뭐 축구했는데 손흥민이 골 넣었는지 봐야지 하고 딱 켰다가 첫 페이지 또는 넘기는 페이지에서 홀려가지고 손흥민 골 장면 보려다가 홀려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다녀 본 적 많으시죠? 핸드폰은 그만큼 우리를 1도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자극적으로 계속 끌고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발전을 하거든요. 내가 4천만 원짜리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지 않으려 해요, 우리가. 그래서 파스칼이 소란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불금이라는 거 왜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불금, 토요일, 이거를 이제 회사 안 가잖아?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뭔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핸드폰을 바로 보고 집에 가면 TV를 왜 켜는지 아세요? 우리가 조용한 방에 홀로 있거나 지하철에서도 조용히 내가 이렇게 혼자 있잖아?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게 돼. 근데 지금의 나를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야. 지금의 연봉 4천만 원님 내가 싫어. 지금의 이런 내가 집도 하나 없고 차도 하나 없고 여자친구도 하나 없고 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내가 싫어.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인간이 발전하고 내가 발전하려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회피하고 싶은 게 핸드폰이고 불금이고 소란이에요. 그러니까 불금은, 왜 우리가 불금에 그 소란을 해놓냐면, 막 소란해야 내가 그쪽에 정신이 팔려서 나를 안 들여다본 거야. 왜냐면 나를 들여다보면 자꾸 우울해. 왜냐면 나는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내가 싫은 거야. 근데 파스칼은 반드시 인간이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생각다운 생각을 언제 해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핸드폰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핸드폰 보면서 하는 생각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디어가 강력하게 주입해서 떠오르는 생각이지 본인의 의지로 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세뇌당한 생각, 그냥 좋은 거,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자 저기로 여행 가면 좋아요, 뭐 하면 자 돈 쓰세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지,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진짜 네 안에 네 깊은 곳에 너 있다, 진짜 네가 누군지, 네가 뭘 왜 태어났는지 생각해봐,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우리는 그냥 원래도 못했는데 핸드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는 더 못하는 거죠. 심지어 넷플릭스 생기고 하면서 밤에 24시간 이전에 새벽에도. 하지만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거는, 여러분 책을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읽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시간 내내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내가 깊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책을 읽는 거고, 특히 책을 읽는 거는, 책을 읽다 보면
나는 핸드폰을 보면서는 한 번도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아니 왜 이렇게 책이 안 읽어지지? 책이 안 읽어지지 하다가 아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 하면서 정리를 하다가 제가 저자가 되고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 그냥 홀로 앉아 있어서는 본인에 대한 생각 자체도 가만히 있는다 해서 되지 않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좀 책과 함께 책을 읽는 순간만이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도전해봤는데 진짜 나는 이게 취미가 안 붙는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돈도 벌 수 있고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서법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10쪽씩 읽기예요. 10쪽.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은 다 해보셨죠? 책을 한 권 오랜만에 책을 읽고 싶어 샀어. 그러면 처음에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한 50페이지까지는 누구나 다 잘 읽어요. 그죠? 그 이후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0페이지는 가뿐하게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책이 막 600, 700페이지 되면 인간은 이렇게 돼요. 책을 읽다가 한 50페이지 읽었으면 아직도 450페이지가 남았어.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딱 요 책을 10쪽만 읽을 거야. 그래서 제가 책을 진짜 안 읽는 제 후배한테도 너 요거 5권은 읽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 10권도 읽겠는데요. 아니야, 너 5권만 해. 그래서 책을 5권만 하루에 10쪽씩 읽었어요. 네가 읽고 싶은 거 아무거나 좋아. 소설도 되고 경제 경영 문학 자기계발서 다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5권을 이왕이면 분야가 다른 걸 해라 해가지고 5권을 해가지고 매일 10쪽씩 읽는 거예요. 10쪽만 읽으면 끝나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5장만 넘기면 이 책은 이제 오늘 하루 분량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쌓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10쪽 읽었어. 그 다음 10쪽 읽었어. 또 10쪽.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이 헷갈리지 않나요? 절대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오히려 이게 10쪽씩 읽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시 이 책을 읽을 때 어제 읽은 10쪽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오히려 이 어떤 내용이 잘 연결돼요. 저는 사람에게는 독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한 지 오래돼서 하루에 300쪽 정도 읽는 게 좀 무난하게 읽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30권을 했어요. 30권. 그래서 하루에 10쪽씩 계속 그냥 막 엄청 두꺼운 700쪽짜리도 저는 그냥 10쪽씩.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못 읽었던 벽돌책들을 다 쌓아놓고 그냥 10쪽씩. 여러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한동안 대출 1위였던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을 저도 한 100몇십 페이지까지 읽다가 못 읽고 했는데 이번에 그거 해서 끝까지 읽었어요. 10쪽씩.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해야 되잖아요. 책을 왜 읽냐면 책을 읽어서 내 인생에 어떤 철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외적으로 돈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우리 일과 사업과 연결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스를 던져줬을 때 우리 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30권을 막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전에 한 권씩 읽을 때보다 저는 아이디어를 하면 꼭 이렇게 제 문서에다가 아이디어를 막 써놓는데 이게 30권의 내용이 머리에서 막 짬뽕이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을 끝까지 읽기는 독서 초보자들은 300쪽짜리 자기계발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권도 괜찮아요. 3권. 최소한 3권은 하셔야 돼, 그래도. 그래서 이거의 또 장점은 10쪽이기 때문에 내가 지하철 기다리면서 딱 10쪽만 읽어봐야지 이러면 그 목표가 생겨서 너무 이 집중력 있게 재밌게 읽어져요. 근데 한 권을 그냥 쭉 읽다 보면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한 2쪽, 3쪽 읽다가 뭔가 시끄럽고 이러면 그냥 덮어버리고 한데 나는 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요거 딱 10쪽 오늘 요거 들고 나온 책 요 10쪽은 무조건 내리기 전에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이 10쪽을
막 읽으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책을 잘 읽게 되고 책하고 점점 친해지는 거죠. 10쪽, 10쪽, 10쪽 해가지고 한 권 읽으면 이렇게 빼고 한 권 읽으면 이렇게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 책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어떤 사고, 어떤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 수 있는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는 그런 걸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한 경험을 얘기해 드리자면 최근에 저는 경제,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이 돈을 버는 이런 수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책을 의뢰를 받다 보니까 작년 가을부터 경제, 금융에 관련된 약 30권의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에 너무 큰 전환점이 된 거죠. 저는 한쪽 방향으로만 돈을 벌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몰랐던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어떤 내 임계점 사유의 시선은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책을 30권을 읽었더니 이거는 여러분 그 30권 읽어봐야 저는 이렇게 10쪽씩 읽어도 한 달 뭐 좀 게을르게 읽었다 해도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저는 불과 몇 달 만에 경제 금융에 대한 어떤 큰 흐름 같은 게 제 몸에 생기는 게 느껴지면서 지금 어떤 제 자산의 구조라든가 이런 게 제가 시원하는데 제 나이 60, 70 이후의 삶이 너무나 안정적인 구조로 세팅할 수 있다는 게 제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든든하고 도움이 되는데 이 모든 걸 해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365권 읽기도 해보고 뭐 별의별 책 읽는 학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 방법 한 권에 10쪽씩 읽기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고르느냐 여러분 제가 이 방법으로 엄청 위안도 많이 받고 어떤 성공의 어떤 절정으로 접어들게 됐었는데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절대 이 인터넷으로 찾지 마시고 책이 많이 있는 곳에 가셔서 질문을 일단 하세요. 본인에게. 자, 나는 지금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면 자, 내가 4천만 원짜리인데 내가 5천만 원짜리가 되려면 1년 안에 내가 연봉 1,000만 원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책 사이드를 다니면서 제목만 계속 읽어보세요. 제목을 뭐 마지막 수업,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돈의 속성, 뭐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골목의 전쟁, 막 이렇게 제목을 계속 읽다 보면 나에게 빡 오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시작해야겠고 항상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저거 생각했었는데 내가 저거 했어야 되는데 꼭 생각은 있는데 행동을 못 하시는 분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아까 말했죠.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다 보면 제가 그랬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어떤 나를 행동하게 해주는 그런 확신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매개체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특히 내가 저거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때 저걸 왜 안 했었지? 내가 저걸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시작을 못하고 있지? 남들은 저걸 잘 시작해갖고 어떤 걸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지? 이런 분일수록 책이라는 휘발유를 내 몸에 넣어줘야 그런 책을 읽으시면 사실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메밀국수 식당도 사실 처음에는 집에서 말렸는데 말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효과들을 꼭 보셨으면 해서
제가 제 강의 마지막으로 이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돈 어떻게 벌 것인가, 일 어떻게 할 것인가,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로 돌아가는 거고, 이 모든 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는 제가 아는 거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그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어떤 선순환적인 삶을 사는 데에 반드시 책이 도움이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